주식시장에는 주가 급등을 쫓는 탐욕과 곧 폭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라는 두 얼굴이 존재합니다. 근래의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100포인트 이상 널뛰기를 하고 1일 거래 대금이 60조 원을 돌파하며 미친 듯이 자금이 증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양대축인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주식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차, LG전자 같은 초대형 종목이 애플이나 마그나와 같은 회사와의 합작설에 하루에 20에서 30%씩 폭등하기도 합니다. 이에 최근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이 증시 과속에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붕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작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한국 투자자들은 그때마다 큰 혼란과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폭락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언제나 뉴욕 증시였습니다. 한국 증시가 나홀로 붕괴한 것은 외채를 갚지 못해 IMF 관리에 들어갔을 때뿐이었습니다. 현재 유동성 랠리라는 한국 증시의 속도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2019년엔 9조 3천억 원, 2020년엔 22조 7천억 원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8일 하루 거래 대금은 무려 60조 원으로 2020년 평균 1일 거래 대금의 3배에 육박하는 자금이 주식시장에 몰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듯 한 달 만에 주가가 30% 이상 폭등한 증시는 한국뿐입니다. 직전 9개월간으로 보면 작년 3월 19일 1457포인트에서 현재 3200포인트를 넘나드니 100% 이상 폭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기업들의 실제 수익은 30%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과 괴리가 있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위험론은 일견타당해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은 곧 15배에 도달하며 국내 총생산 대비 시가총액으로 산출하는 버핏지수로 보면 25% 과열인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주변 사람이 모두 미쳐갈 때 평범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천재라는 나폴레옹의 명언을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일부 주식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급락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거울인 한국산업현대가 커다란 전환기에 있으며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산업계는 정보통신,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헬스케어, 플랫폼 게임 등으로 대전환하는 시기인데 한국 시가총액 10에서 20대 기업의 면면을 보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와 신제조업의 발전 가능성을 증시가 반영하는 과정이라는 주장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도 미국 23배, 중국 16배인데 한국은 아직 15배에도 미달한 수준으로 계속 평가절하 당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과열은 곧 주식가치 과대평가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8일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 규모로 최대 매입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 주식이 아직 과대평가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사들의 순이익은 2017년에 143조 원, 2020년에는 90조 원으로 추정되며 2021년에는 130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여전히 4년 전 수준에 미달한 것을 보면 코스피 3000 돌파의 근거로는 설명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주가 형성의 기본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돈이 얼마나 몰리느냐, 자금 동원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기초체력인 것입니다. 증시의 포진한 자금 규모는 고객 예탁금 약 70조 원, 단기자금 약 70조 원, 은행 예적금을 해약하고 들어오는 돈 월 6조 원, 증권사가 공여하는 신용 약 20조 원,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51조 원 등 총 약 200조 원가량으로 투자금융협회는 추계했습니다. 증권가나 뉴스에서는 머니무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부터 갑자기 개인 투자자가 돈을 부동산, 은행 예금 등에서 증시로 대이동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대략 700만 명으로 파악되는데 작년 한 해에만 90만 명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한 주식시장으로 투자처 전환, 은행 예금 금리의 인하, 개인들이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주식 정보를 얻고 MTS 등을 이용한 주식 계좌 개설 및 거래의 편의성 확대를 주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연일 뉴스나 주변에서 모두들 주식으로 큰 수익을 벌었다고 하니 포모 심리로 나만 주식을 안 하면
손해를 볼 것 같은 심리적인 요인까지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올해는 돈이 몰려오는 속도가 더 빠를 것 같다고 증권사 쪽에서는 예상합니다. 작년이 1차 머니무브였다면 올해가 2차 머니무브라는 것입니다. 신규 주식 투자자의 평균 나이가 33세일 정도로 젊은 층의 러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포트폴리오는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76%, 금융 자산이 24%입니다. 이중 주식 비중은 17.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부동산 비중이 45%를 넘지 않고 401K를 비롯해 주식의 상당히 배분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증시 투자 인구가 많아야 주가가 오르면서 시세 차익과 기업 이익 증가로 인한 배당을 국민 다수가 향유할 수 있어 상호 윈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증시 인구 증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 최근 투자 자금 러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변하니 주가지수가 과거 1000, 2000 고지를 넘겼을 때에 비하여 현재 3000 고지 돌파는 과거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블루 웨이브까지 호재가 겹쳐 월가마저 달궈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고 풍선에 너무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면 바늘 끝만 살짝 떼도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3000을 붕괴시킬 4가지 신호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가 금리입니다. 미국 10년물 장기채 금리가 얼마 전 1.0%를 돌파했습니다. 과거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기준은 1.2%였습니다. 설연휴가 지날 무렵 채권 금리가 1.2% 선을 밟으면 블랙스완 출현으로 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 경기선행지수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100이 넘어가면 회복세로 판정하는데 현재 99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과거엔 선행지수가 100을 넘으면 주가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0.1에서 0.2씩 오르는 게 보통인데 평균치를 0.15로 잡아도 5에서 6개월 밖에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셋째, 3월 15일 풀리는 공매도 재개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한 달도 안 남겨놓은 시점이고 연초 급등 후 그때쯤이면 안 그래도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을 공산이 큰데 거기에 대고 공매도를 허용하면 증시는 추가적인 쇼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외국인 변수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돌연 급락으로 돌아서거나 외국인이 한국을 탈출하는 경우입니다. 동학개미의 혼자 힘만으로는 높이 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수세에 어우러져야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의 외국인 주식 보유액은 750조 원가량 되는데 거품으로 판단되면 인정사정 안 두고 팔 것입니다. 이 경우 70조 원에 불과한 동학개미 자금력으로는 시장을 지킬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이 오른 위험자산은 테슬라와 비트코인이었는데 벌써 비트코인은 조금씩 폭락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마저 급락하면 1999년 말 전 세계 닷컴 버블이 터졌듯 전기차 배터리 관련 주가 어떻게 될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상 증시에 충격을 줄 만한 4가지 요소는 대개 상반기 내에 판가름 날 일들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팬데믹이 얼마나 가라앉는지는 올해 2, 3분기 내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코로나가 안 잡히면 더 문제이고 잡혀도 그때부터는 금리 상승이 예상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면 그때부터 증시가 하락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금리 정상화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증시에 나올 호재는 이제 모두 발표돼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바이든이 취임한 날부터 돌연 조정으로 갈지 모른다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모증권사에서 작년 신규 고객의 투자 성적을 보니 코스피가 100% 상승하는 동안 최고가 25%밖에 안 되는데 회전율은 68회나 되었습니다. 그래도 작년엔 대부분 동학개미가 흑자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수 상승률도 10에서 20%에 불과할 것이므로 작년과 달리 동학개미가 대부분 적자를 낼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산 배분 전략에 근거하여 현금 비중을 늘리고 채권금 등의 안전자산에도 비중을 분배하여 변동성에 대비해야겠습니다. 또한 앞서 다른 영상에서 다룬 적립식 투자 기법을 활용하여 상승장에서 수익 실현한 자금을 하락장에서 일정한 금액 일정한 기간 텀으로 재투자해서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로 다시 올 상승장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